치수를 그냥 고치면 이 치수가 고쳐지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치수에다가 매개 변수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매개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패밀리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숫자가 일종의 가변 치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치수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치수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치수를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하시게 되면 상단에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열립니다. 레이블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된 매개 변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 치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레이블에서 매개 변수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개 변수 특성 해가지고 뜨게 되는데 얘는 두께잖아요. 그쵸? 창틀의 두께죠? 근데 무슨 창틀인가요? 그죠? 프로젝트 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젝트 창이라고 앞에 네이밍을 해주시고요. 언더바 두께 이렇게 한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영어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나머지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주의사항은 인스턴스가 체크가 안 되게 돼야 됩니다. 여기가 간혹 체크가 되게 되면 이게 리포트 형태로 나와서 매개 변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형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유형에. 자,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자, 이제 매개 변수에 싹 들어갔죠. 그럼 도대체 이 매개 변수를 어디서 조정하냐? 매개 변수에 대한 조정은 바로 여기서 합니다. 패밀리 타입이라는. 자, 여기 보시면 패밀리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영문판으로는 패밀리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요. 프로젝트 창 두께라고 해서 지금 방금 만든 게 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서 3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조정이 되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붙어 있는 참조 표면이 움직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왕 하는 거 유리 두께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해서 대충 그리시면 돼요. 양쪽으로. 이거 맞추려고 하시면 죽어도 안 맞으니까 그냥 이 정도쯤이면 되겠네 싶은 지점에서 대충 그리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프로젝트 창 전체의 두께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쪽에다 유리 두께를 집어넣으시면 좀 되겠죠. 자, DI 첫 번째 참조표면 선택, 두 번째, 세 번째 치수는 연속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의 위치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고요. EQ 눌러서 양쪽을 대칭으로 맞춰주시고 나서 전체 치수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치수가 이렇게 기입이 됐으면 전체 치수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레이블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 추가 하시고 프로젝트 창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창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언더바 유리 대문자로 여기다 T라고 쓸게요. 유리 두께 티크니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숙달이 되면요 어느 정도 사실 이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어느 정도 좀 빨리빨리 숙달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하시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막 이런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이 매개 변수를 만들고 나면 테스트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개 변수 지금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테스트가 됐죠? 자, 35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50이라고 해서 치수를 변동을 주고 확인을 눌렀을 때 에러가 뜨면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빠릅니다. 근데 지금처럼 에러 없이 잘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평면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유리의 두께까지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 양쪽 끝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기 이미 점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반 창을 만드실 때는 저 옆쪽도 만드는 거를 신경을 쓰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으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쪽에 작업을 하시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참조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외부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인면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외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아까 참조 레벨에서 그려놓은 애들은 안 보이죠. 왜냐면, 얘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에서 지금 보는 거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겠죠.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여기 보이는 요 라인들 보이시죠? 요 라인이 실제 창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창 사이즈, 가로와 여기가 가로겠죠? 이 가로와 그 다음에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드시든 간에 이 안에서 그리셔야 돼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서 창 외부 틀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유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죠? 어차피 근데 유리랑 프레임은 맞는 거니까. 자, 펼쳐놓고 보면, 첫 번째 필요한 거는 프레임이 필요하고, 프레임 두께가 필요한 거죠, 정확히. 두 번째는 유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프레임을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프레임의 전체적인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프레임의 형상을. 자, 보세요. 작성해서 참조 평면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어차피 치수로 맞출 수 있으니까 수평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지금 형상이 나왔죠. 자, 형상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치수를 잡으시는데 아까처럼 EQ를 잡으실 필요가 없죠. 얘는 프레임이니까 양쪽 사이드와 그 다음에 측면의 간격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치수가 이제 잡혔죠. 프레임이. 얘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프레임이라는 게 200이 있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변동이 되죠.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치수만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누르고 치수를 4개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블에서 매개 변수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쓰시고 언더바 프레임이니까 그냥 F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싹 들어가죠. 자, 됐죠? 여기도 테스트를 한번 하셔야죠.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 이거 눌러서 패밀리 유형 눌러서 지금 프로젝트 창 프레임이 20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100으로 바꿔서 확인 눌러보면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시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스케치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치수를 넣어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상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형상은 어디서 작업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 강좌까지 신나게 하신 거 있죠? 돌출. 이 돌출을 사용을 해서 이제 형상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형상을 작성을 하실 때,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돌출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D 상에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보이겠죠? 3D에서 봤을 때는, 요런 모양으로 돌출이 되는 거고, 만약에 스케치에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면,
3D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빵 뚫려서 올라오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 프로젝트 창은 이게 아니라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 역시 이 형태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사이드로 해서 유리가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요게 두 번째가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돌출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열쇠를 잘 채우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직사각형 보이시죠? 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자, 가장 바깥쪽의 교차 지점과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의 교차 지점을 딱 찍으시면 각 변에 이렇게 자물쇠가 뜨는데 자물쇠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수가 변동이 됐을 때 같이 창틀이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구속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구속을. 자, 또 안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딱 맞춰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깜빡하고 ESC를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얘를 다시 그려야 되느냐? 물론 뭐 다시 그리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안쪽에 있는 스케치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열쇠가 떠요. 그럼 열쇠를 이렇게 채우셔도 돼요. 수동으로 하나씩.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보통 스케치 단계에서 이제 열쇠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쇠를 싹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완료를 하시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재료가 빠졌죠. 재료, 재질. 알루미늄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자, 완료를 하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습관이라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상태에서 완료하시잖아요. 그럼 열에 한 7분 정도는 그냥 이대로 로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가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서로 피곤해지는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완료 전에 재질을 부여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재질을 어떻게 집어넣으시냐면 카테고리별 옆에 있는 박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재질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여기 홈 버튼 눌러보시면 AC 재료 보이시죠?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금속이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그냥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 여기 있네요. 알루미늄. 자, 이 알루미늄을 애드인 버튼을 이용을 해서 상단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색상이 약간 너무 짙죠. 그래서 렌더 모양 사용이라는 걸 한번 체크를 했다가 체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알루미늄이 이제 재질이 적용이 됐고요. 영문판에서는 그냥 알루미늄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완료 눌러주시면 자, 3D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작성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치수가 움직이는 걸 확인을 잠깐 해봐야 되는데 자, 들어가서 지금 두께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설정이 된 게 없고요. 프레임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에서 제가 치수를 2mm로 바꿔서 확인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상 없이 움직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자, 외부에서 보면 프레임을 바꿨을 때 이 프레임이 지금 따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안쪽에 유리도 그냥 하는 김에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도 같이 작성해서 돌출을 이용을 합니다. 자, 돌출하신 다음에 어차피 이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찍어서 안쪽까지 반드시 열쇠를 이렇게 다 채우셔야 됩니다. 네 군데.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재질이
이 전에 지정됐던 재질이 여기도 같이 들어가니까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안 되니까 알루미늄 대신에 유리를 고르셔야죠. 유리 선택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너무 좀 진하죠. 자, 렌더 모양 사용 체크했다가 풀어주시면 조금 색깔이 옅어지고요. 자, 유리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편집 모드 완료 해주시게 되면 자, 3D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유리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자, 음영 처리를 해볼게요. 이제 좀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아직 두께에 대한 설정이 덜 끝나서 그렇습니다. 자, 두께를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두께는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외관이죠? 얘는 유리고, 얘는 프레임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프레임의 두께는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야지 맞출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 라인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뭘로 하냐면, 얼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전체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방향 보이시죠? 핸들, 돌출. 핸들을 당겨가지고요. 자, 이쪽 라인에 딱 맞춰주시면, 바로 열쇠가 뜨죠. 그러면 열쇠를 딱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하단 쪽도 쭉 당겨서 위로 올라가시다가 보면 여기 딱 채워지죠? 열쇠를 이렇게 딱 채워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가 유리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 유리도 쭉 당겨서 참조 표면에다가 맞추시고 열쇠 채우시고 아래쪽도 쭉 당겨서 올리신 다음에 맞춰주시고 열쇠 딱 채우시고 자, 3D로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형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럴싸하게 나오죠. 원래는 이쪽에 이제 무슨 손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작업을 더 하셔야 되는데 굳이 이제 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외부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 모양, V자 모양, 문 열림 표시죠. 그쵸? 열림 라인. 요거는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일단 치수가 돌아가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 패밀리 유형을 들어가서 지금 프로젝트 창 두께가 1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이 보통 프레임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의 두께, 유리창 두께는 10mm 정도 되겠죠. 제가 두꺼워봤자. 그 다음에 유리 두께가 10mm 정도 되고 창 틀의 두께는 한 100 정도 된다라고 보고요. 자, 확인을 눌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 없이 치수 변동이 되면 제대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유리창이 이렇게 열리는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라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라인을. 자, 어떤 라인이냐면 작성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모델선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모델선. 이 모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모델선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시작해서요. 이쪽 중심선 찍어주고 반대쪽에 끝점을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움직일 때 안 따라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모델선으로 인지를 시키시려면 요 라인 두 개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여기 선 변환이라고 있죠? 컨버트. 자, 이 선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를 이제 기호선으로 변환이 되면서 레빗 안에서 이제 레빗 라인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선이 변환이 됐다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가시성 설정이라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가시성 설정. 이거는 뭐냐면 낮음, 중간, 높음에서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그러니까 요거죠.